네, 오늘도 개장 전 주요한 전략들을 또 잡아보겠습니다. 오늘 장모닝 토마토 투자자문 박준현 운영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이 과한 것 같아요. 많이 너무 밀리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떻게 보셨어요? 예, 우리 시장 자체는 자체적으로 이런 외부적인 악재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그러게요. 예, 이제 개인 투자가들이 단기 매매 쪽으로 많이 의존하다 보니까, 일단은 데이 트레이딩 하신 분들 특징 자체가 가급적 이런 불확실한 국면 쪽에서 주식을 안 가지고 넘어가려고 하니까 그런 전략이군요. 일단은 단기 매매 관점에서 그날 치고받고 팔고 나가는 그런 매매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예. 이렇던 대외적인 악재에 민감하게 반응한 부분 자체가 어제 이제 국내 시장에서도 좀 반영된 게 아닌가, 네,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어제 이제 국내 시장의 그 하락 부분 자체는 일단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던 것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 시장 자체는 이제 1월 달부터는 연준의 통화 정책과 그다음에 LG 엔솔 상장했던 수급 이슈였거든요. 국내외로. 예, 어제 이제 주가 최근 들어서 지난 주말부터 주가 하락 자체는 아무래도 지정학적 리스크 자체가 가장 투자 심리를 유축시킨 게 아닌가. 우크라이나. 그렇죠. 예, 그렇다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코스피 지수가 이제 이틀 연속 하락을 했고, 특히 이제 코스닥 시장이 이제 그런 것들 민감하게 반응하니까. 많이 밀리더라고요. 코스닥 시장이 지금 3일 연속 하락을 하면서 지금 3일 동안 무려 6.4%가 하락을 했고, 지난 1월 27일 날 코스닥 시장의 저점이 850포인트대였거든요. 그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바닥입니까? 이게 코스닥 시장은 현재까지는 다시 이제 저점까지 내려온 거고, 코스피는 반등폭의 반 정도를 이제 되돌림이 나왔고, 이제 장중에 2,600, 80까지 내려왔었으니까 거의 반 정도 되돌림이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앞서 얘기했다시피 이런 리스크, 대외적인 리스크에 개인 투자가들이 많이 민감하게 반응한 것 자체, 특히 이제 코스닥 시장 하락이 많이 나온 것 자체가 최근 들어서 수급이 거래 대금 자체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6조 원, 7조 원 정도 줄어들고 있는 쪽인데 그 수급이 아무래도 보니까 여전히 최근에 이제 LG 엔솔 상장의 후유증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느끼는 것 자체가 그래도 코스피 시장 지금 거래 대금 1위가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삼성전자도 보다 많거든요. 그렇죠. 여전히 변동성이 크니까 그쪽에 수급도 많이 들어가 있고 또 단기 매매도 거기에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이제 주가 부분 자체는 아무래도 이제 하락했던 것 자체는 그런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 자체가 최근에 유가라든가 곡물 가격이 꿈틀거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 자체가 최근에 인플레이션 부분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연준의 통화 정책 자체가 매파적으로 바뀌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이 이제 주가 하락으로 나타났다고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제 이제 수급적으로 본다 한다면 그렇게 빠지는 쪽은 아니거든요. 요즘 수급은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매매 주체인 외국 투자가들이 지금 그렇죠. 선물 시장에서 거의 지금 6일 연속이니까 샀어요. 어제도 샀고. 그러면서 누적 선물 매도 포지션이 5조 5천억까지 갔던 매도 포지션 현재 지금 3조 5천억까지 줄었습니다. 그렇군요. 거의 2조 가까이 줄었고. 또 현물 시장에서도 지금 한 5일 연속 매수를 했을 겁니다. 5일 연속 아마 1조 8천억 정도까지 매수를 하고 있는 쪽이고. 기관 투자가도 또 어제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다 매수를 했거든요. 진짜 나쁘지가 않네요. 그래서 어제는 개인 투자가들이 나홀로 매도가 나왔다. 앞서 얘기했다. 그래서 제가 개인 투자가들이 이런 대외적인 리스크에 민감하게 반응한 게 아닌가. 뭐 그런 어떤 결론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어제 이제 보시면 시장을 보시게 되게 되면 그렇게 이제 국내 시장이 민감하게 애국 본다는 따르면 환율을 좀 어제 보면 좀 알 수가 있거든요. 환율이 1,200원 밑에. 어제 환율이 좀 크게 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어제 환율 차트를 좀 보시게 되게 되면 이 주가가 만약에 지정학적 리스크라다 대외적인 국내 시장 자체가 불안하게 된다면 환율이 먼저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어제 보면 차트 보시면 어제 원달러 환율이 급락이 나왔어요. 좀 어제 주가 하락 부분 자체가 좀 환율 부분은 지금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죠. 이러면 이제 환율도 올라가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게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좀 된다 한다면 국내 원달러 환율 자체가 어제 상승을 해서 1,200원을 돌파를 해야 되는데 어제 비교적 큰 폭으로 7원이 떨어졌어요. 이때 종합주가 지수가 1월 28일 날 코스피가 장중 2,590까지 내려올 때가 그때 환율이 1,207원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환율은 지금 반대로 가고 있는 쪽인데 원래 이제 환율하고 종합주가 지수는 반대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 종합주가 지수가 올라가야 되는데 어제는 반대의 움직임이었다. 그래서 앞서 얘기했다시피 민감하게 국내 시장이 많이 반영했다. 그런 어떤 결론이라고 좀 봐야 되겠죠.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환율로 본다 한다면 그런 문제는 없었다. 그렇죠. 없었다. 그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제 뭐 시장은 전반적으로 뭐 다 하락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하락을 해서 특정한 업종들 코스피 쪽에 특히 업종들이
없었다고 봐야 될까, 상승 업종이 없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어제 이제 눈에 띄었던 것 자체는 아무래도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가지고 유가 상승이라든가 LNG 그렇죠. 가격 상승으로 인한 예. 어떤 관련 종목들, 가스 관련 종목이라든가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했었는데 앞서 이제 앵커님이 잠깐 언급해 드렸기 때문에 이제 네. 이들 관련 종목들이 사야 되는지 파야 되는지를 자 좀 점검해 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것만. 예, 표를 준비를 했는데 네. 어제 이들 종목들이 상당히 거래대금이 많았습니다. 이들 종목들이 거래대금이 10위권에서 12, 3위 정도 선호 종목이 포함이 됐으니까 이런 가스 관련 종목들이 GS라든가 대성에너지라든가 한국석유라든가 관련된 종목들이 거래량이 집중이 됐어요. 어제. 주목을 많이 받았네요. 네, 주목을 많이 받았어요. 네. 근데 이들 종목들이 이제 보면 맨 오른쪽에 보시면 도시가스 회사들, 유류 판매 회사들, 일부 종목 같은 게 한국석유 같은 경우는 아스팔트 회사거든요. 아스팔트 포장재. 이게 에너지는 정확하게 아니에요. 그래 아닌데 이들 종목들이 예. 덩달아서 움직임이 전개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봐야 그래서 어제 되는군요. 이들 간에 이제 상한가 종목도 GS라든가 대성에너지가 두 종목이 나왔는데 밸류를 네. 보시게 되게 되면 작년 예상 실적 기준으로 보면 PER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네요. 30에 35배. 50배 이들 회사들이 유통회사지 않습니까? 기술력이 예.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그렇죠.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아니거든요. 맨 아래쪽 SK가스 정도만 밸류로 따지면 주가가 저평가를 볼 수가 있는 건데. 답이 나오는데요. 그렇죠. 이들 예. 종목 사서는 안 된다. 그렇죠.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지. 이들 종목들 사가지고 물리게 된다면 1년 이상 고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오늘 정도까지 움직임이 전개될 수가 있는데 네. 어제 워낙 거래대금들이 많이 됐거든요. 참고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에너지 쪽? 예. 그렇게 좀 그런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종목별로 보시게 되게 되면 특징 종목을 본다 한다면 주요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어제 낙폭 가대 종목들이 몇몇 종목들이 좀 눈에 띄었어요. 카카오뱅크라든가 크래프톤이라든가 실적 때문에 또 SK 밀렸었죠. 바이오사이언스라든가 이들 예. 종목들이 이제 실적 이슈 때문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들 종목들의 특징이 다 세종이 보니까 외국인 투자가들이 매수를 많이 했더라고요. 외국인 투자가들이 그렇군요. 매수를 하면서 네. 카카오뱅크가 4%대, 크래프톤 3%, 그다음에 SK 바이오사이언스 4%대 반등이 나왔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 종목 특징 종목 보시게 되게 되면 몇몇 좀 보기에는 페노션을 좀 보도록 할 건데요. 네. 페노션도 어제 2%대 가까이 좀 반등이 좀 나온 주식인데 최근에 움직임이 괜찮습니다. 기간 수급이 집중이 좀 되고 있는 쪽인데 예상한 기관. 실적을 지난주에 발표를 했거든요. 네. 실적이 상당히 예상 실적 대비해서 가이던스 대비해서 한 20% 정도 좋게 나왔고요. 네. 좋게 나왔는데 문제는 예상한 이제 페노시아나 자체는 이제 벌크선 운임 지수가 좀 민감하니까 작년도 벌크선 운임 지수가 5,600까지 상승했다가 그게 최대치죠, 거의. 그렇죠. 2월 달에 한 1,300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한 2,000 정도까지 근처까지 올라왔어요. 변동성이 엄청 네, 심하네요. 워낙 큽니다. 네, 워낙 커서 예. 향후의 실적 전망치는 작년보다 좀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에너지 운임 지수가 좀 강세거든요. 강세. 공급망이 뭐 해결됐다는 얘기가 없어가지고. 네, 예. 그렇죠. 컨테이너 업종 지수가 특히 여전히 강세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 그렇군요. 쪽이니까 네. 약간의 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지 않겠는가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어제 구리 가격을 중심한 에너지 가격, 앞서 뭐 원자재 유류라든가 말씀하시는군요. 뭐 도시가스 관련 종목도 움직임 전개됐지만은 예. 비철금속을 중심으로 한 원자재 관련 종목들도 상당히 꿈치를 거렸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풍산을 좀 보고 계시는데 어제 풍산 같은 경우도 장중에 거의 아마 7, 8% 정도까지 급등이 나왔다가 종가는 4.7% 정도 상승으로 그래도 끝났는데 많이 올라갔어요. 이 종목 주가 포인트 자체는 아무래도 이제 구리 가격과 민감하게 반응을 하니까 최근 네. 이제 구리 가격 흐름을 본다 한다면 LME 기준해 가지고 이제 만불대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여전히 강세입니다. 최근에 만불 돌파했다가 야추춤거리고 있는 쪽인데 네. 현재 원자재 가격들이 가장 강세를 보이고 있는 쪽이 니켈이라든가 알루미늄 가격이 신고가고 네. 그래도 구리 가격도 꿈틀거리고 있는 쪽인데 예사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도 예상 그냥 무난하게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 실적보다 가이던스 대비해서 영업이익 기준에서 약 10% 정도 하향을 했지만은 연간으로 따지면 예사가 영업이익이 3천억이 넘거든요. 단기 수익이 2,300억이니까 사상 최대 실적이거든요. 지금 PR 기준으로 따지면 지금 3배, 4배밖에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주가가 좀 싸 보이는 게 아닌가. 충분히 원자재 가격 상승 국면 또 인플레이션 국면 쪽에서 해지 수단으로서 원자재가 주목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방어적인 시장 쪽에서는 안정적으로 주가가 전개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예. IT 종목 중에서도 어제 이제 거래량이 거의 500만 주까지 집중이 된 종목 중에 한 종목인 오션 브릿지라는 회사가 있는데 네. 이게 뭐 하는 회사입니까? 이 종목이 어제 이제 장중 22% 정도까지 급등했다가 종가는 5%대까지 밀렸던 주식인데 회사가 그 반도체 소재라든가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 쪽입니다. SK 하이닉스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최근 들어서는 2차 전지 전해질과 관련된 장비도 공급이 좀 진행이 좀 되면서 향후에 더 성장 모멘텀을 갖고 있는 주식인데 작년 4분기 때 영업이익 70억이 넘었거든요. 네. 4분기
실적 분기 최대 실적이 발표가 좀 됐는데 올해부터 본격적인 실적 성장이 전개될 것 같습니다. 소재 쪽으로 본다 한다면 주가가 PER 기준에서 지금 10배밖에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네. 올해 실적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다 한다면 어제 주가가 큰 폭으로 좀 밀렸지만은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우상향하지 않겠는가. 충분히 아마 관심을 현재 가격대는 부담이 없을 것 같아요. 어제 전해질 쪽이에요? 네, 전해질과 관련된 장비입니다. 장비를 공급하는 쪽으로 주요 2차 전지 회사들한테 공급을 하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반도체 소재 장비 쪽의 성장성과 2차 전지와 관련된 장비와 공급 부분 자체가 상당 모멘텀을 부각이 된다 한다면 주가 밸류 자체가 싸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 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마지막으로 어제 이제 현대바이오 종목인데 이 종목이 이제 먹는 코로나 치료제 개발과 관련된 부분이 현재 임상에 들어가 있는 쪽인데 약간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예상 시가총액이 지금 1조 2천억입니다. 근데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닌가 하고 다만 재료로서는 가치는 충분히 있지 않겠는 생각이 좀 되는데 예상 시가총액이 1조 2천억에는 자본총계는 500밖에 안 되거든요. PER이 60배 되는 주식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먹는 치료제가 예사 같은 가치 자체가 1조 이상의 가치를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면 갈 수가 있는 건데 상당히 주가 자체는 많이 올라와 있는 게 아닌가. 어제 거래량이 상당히 집중이 됐거든요. 1,500만 원 거래됐으니까. 이게 어제 특징 자체가 이런 또 종목들이 현대바이오, GSE, 대성에너지 이들 종목들이 거래량이 상당히 집중이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코스닥시장 거래대금이 유축된 상태에서. 그렇군요. 이들 종목 쪽에서 워낙 거래대금 쏠리다 보니까 다른 여타 종목들이 코스닥시장이 상대적으로 일부 종목들이 주목을 못 받았던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되는데 이들 종목들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이제 쏠림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시장입니다. 이제 그 가운데 종목 선택을 잘 해야 뭐 실적이 좋은데 왜 안 올라가지? 쏠림 현상에 그럴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면 전략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예, 지금 시장 자체는 이제 영준의 통화 정책 자체는 약간 뒷전에 물린 상태고요. 이번 주까지는 아무래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의 또 긴장 관계 쪽에 또 충돌 부분에 뭐 주목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해소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아무래도 이제 뭐 침공 데드라인을 예상되는 날짜를 16일로 잡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 모레 투자가들은 그때까지 좀 주목을 할 것 같거든요. 전쟁이 지정한 날짜에 전개되기는 쉽지는 않다고 보고 있는 쪽인데. 근데 말로 너무 싸우고 있으니까 실제로 전쟁 날까 이런 생각 들고요. 저는 나지 않는다고 보는 자체가 이런 부분 얘기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런 긴장 관계를 조성을 통해서도 러시아는 충분히 효과를 보고 있는 것 자체가. 뭔 효과를 봅니까? 러시아는 일단은 재정 수익의 대부분 자체가 천연가스라든가 유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긴장 관계를 조성하다 보니까 천연가스라든가 유가가 급등을 하니까 그에 따라서 수익을 좀 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런 어떤 부분도 있다고 보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정학적 리스크 자체가 경제적인 관점에서 풀어야 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현재 인플레이션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유가가 오늘 또 지금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쪽이고 천연가스가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통화정책과 관련된 연준의 매파적인 발언이 또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세인트루이스 블라드 통계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 시장을 압박하는 요인을 작용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현재 시장 자체가 가장 큰 자체가 지정학적 리스크인데 지정학적 리스크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자체는 항상 보게 되면 단기 영향이었고 만약 전쟁이 발발된 시점 자체는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게 표를 하나 증권사에서 나온 그 표를 좀 보시게 되게 되면 이게 뭡니까? 과거에 2000년도 이후에 2차 대전 과거 이제 2차 대전은 한참 전이고 아프간 전쟁이라든가 걸프전이라든가 이라크 전쟁을 보시게 되게 되면 전쟁 전후로가 나오는 거군요. 전쟁 전에 주가가 이런 이슈 때문에 예측이 된 경우 이런 전쟁이 일어난다. 그런 경우 미리 주가가 빠지고 막상 전쟁이 발발된 시점에서는 주가가 바로 급등한다, 상승을 한다는 거죠. 발발한다 하더라도. D 플러스 제로 자체가 이제 발발된 시점이지 않습니까? 그 시점 이후에는 물론 최근에 주가 하락 자체가 전쟁 리스크보다는 연준의 통화 정책으로 인한 주가 하락 부분이 큰 부분이 있고 또 만약에 더 전쟁이 일어난다 한다면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 자체가 더 더디가 되면서 통화정책 압박으로 영향을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전쟁 리스크 자체가 현재 주가 하락 요인에 작용했다고 본다 한다면 이런 어떤 부분들은 어느 정도 선 반영된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어떤 불확성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시장의 작은 플로우 자체는 문제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현재 지금 연초 이후에 글로벌 시장의 주식형 펀드 자체는 지금 계속 유입되고 있고요. 우리나라와 관련된 신흥국 쪽에도 계속 유입되고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도 기관 투자가 중심으로 해서 패시브적으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작은 플로우 자체는 이런 또 불확성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가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전쟁 얘기나 이런 거에 지금 현혹될 게 아니라 네. 돈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그걸 좀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어떻게 본다 연준의 통화 정책이 매파적으로 바뀌고 있는 시점이고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전개가 된다 한다면 안전자산 쪽으로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외국 수급이 지난주부터 사고 있는 쪽이고 국내 기관 투자가도 주식을 사고 있는데 개인 투자가들은 여기에서 산다. 주식을 팔고 있다는 것을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좀 되고요. 불안한 거에다 시선을 맞추고 있는 게 개인일 수 있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현재 시장 자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수급이 좋아지고 있는 쪽이 앞서겠다 한 줄도 안정을 찾고 있고 이제 국내 기업으로 따지면 주요 기업들 실적이 다 어느 정도 발표가 좀 되면서 실적 불확성이 어느 정도 좀 완화가 좀 됐거든요. 그러면서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서 올해 실적 전망치도 많이 하향 조정되면서 주가들이 하향 조정되면서 앞서 얘기했다시피 실적이 안 좋았던 크래프톤이라든가 카카오뱅크라든가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시장 나쁘지 않았지만 그 종목들이 외국인이 산다는 얘기죠.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 이런 것 자체가 하방이 좀 지지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작용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고요. 찬스네요. 그리고 현재 시장 자체가 다시 이제 낙폭 과대 국면에 진입했지 않습니까? 다시 특히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직전 저점까지 다시 내려왔어요. 차트 보시죠. 앞서 얘기했다시피요. 그렇죠. 그렇군요. 그러면서 이격이 지금 코스닥 시장 이격이 93.5까지 내려왔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주가 1월 27일 날 코스닥 시장까지 내려왔을 때 ETF를 좀 노려보자는 쪽 얘기했던 그때까지 다시 내려왔습니다. 많이 벌어졌다는 얘기죠. 다시 벌어졌다는 자체. 이게 단기 낙폭 과대라는 거죠. 그렇죠. 이격이 93이면 지난번에 이격이 이제 90 정도까지는 제가 1년에 딱 한 번 정도 내려오는 하락이고, 그렇죠. 현재 하락 정도는 1년에 두세 번 내려옵니다. 올해 어떻게 보면 올해 연초에 2번 정도 지금 큰 하락을 겪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현재 코스닥 시장도 충분히 이제 850포인트 정도 된다 한다면 거래대금 자체는 감소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저점이 좀 나온 게 아닌가 이격 기준에서. 그래서 추격 매도보다는 반등을 노릴 때가 되지 않겠다. 물론 이제 반등폭 자체는 일단 제가 보기에도 일단 이번 주는 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미 있는 반등. 더 내리고 막 이러진 않는다라는 거죠. 개인적으로 코스피 지수에서 2,680포인트 정도 어제 저점 정도 코스닥 시장도 어느 정도 저점을 확인하는 과정이 좀 전개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본격적인 반등 부분 자체는 3월 중순 정도 가야 되는데 어느 정도 하방이 좀 지지가 되는 그런 부분 작용하지 않겠는가 지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관심은 지수 하락 국면 속에서는 IT가 일단은 좀 지수를 방어해 주는 거니까 IT를 좀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중국의 철강 PMI 지표가 자체가 급반등이 나왔거든요. 철강 금속 쪽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관련된 부분이고,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 상승 관련된 종목들,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의 반등 결국은 2차 전지가 끼를 쥐고 있으니까 2차 전지 어제 후성 같은 게 실적이 좋게 나왔거든요. 그렇군요. 후성 같은 게 관심 가져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IT 소부장, 그다음에 유가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라 가지고 신재생에너지 관련 쪽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봐서는 사야 돼요. 그렇다면 어디에서 사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야 되는 것보다는 일단은 좀 추격 매도할 부분은 없다. 추격 따라가진 말자.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급등 올라갈 때 따라갈 수 있는 부분보다는 점진적으로 실적 호전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관심은 현재 시장의 이슈 자체가 지정학적 리스크고 원자재 가격 인플레이션 부분이지 않습니까? 무난하게 접근하시는 분 자체가 원자재 가격 상승 수혜주 쪽이 좀 되지 않겠는가. 거기서 좀 찾아보도록 할 건데요. 네네. 일단은 앞서 얘기했다시피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부각이 좀 되고 있고, 인플레이션 우려는 원자재 가격도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유가가 지금 이제 거의 고점까지 왔고, 신고까지 왔고, 거의 6개월 가격이 지금 23,700불입니다. 그 신고가고요. 그다음 알루미늄 가격도 신고가고, 그다음에 천연가스는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구리 가격도 오늘 강세 국면에 전개가 좀 되고 있는 쪽인데, 본래 이제 이런 원자재 가격 자체는 인플레이션 해치 수단으로 부각이 좀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부각되는 국면 쪽에서 원자재 가격의 강세 부분은 어느 정도 전개되지 않겠는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게보다는 이제 원자재 가격 부분 자체를 제품 가격 반영시키면서 실적이 좋은 종목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럼 원자재 관련 종목들이 어떤 유형의 종목들이 있느냐 현재 본다면, 일단은 먼저 대표적으로 유가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정제 마진도 상당히 강세거든요. SOL 정도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해외 자원 개발과 관련된 회사들, 상사 회사들이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LX 인터내셔널, 그다음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미얀마 쪽에서 LNG 가스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LNG 가격 강세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앞서 때 구리가격 관련해 가지고 풍산과 LS, 그다음에 니켈 가격 상승은 바로 스테인리스 강 회사들한테 가격 증가로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현대 BNG 스틸, 한금 ST, 그다음에 알루미늄 가격은 2차 전지 수요 때문에 관련 기업들 다 실적이 괜찮거든요. 별 자체는 없지만은. 2차 전지
알루미늄 박으로 좀 제품이 공급이 되고 있는 쪽이니까 DI 동일 사망 알루미늄인데 보시다시피 주가 자체가 싸죠. 앞서 제가 이제 에너지 관련 종목들, 도시가스 관련 종목들은 일부 적자도 나오고 그랬는데 네. 이들 관련 종목들은 PER이 지금 맨 아래쪽 알루미늄을 제외하고는 5배, 6배밖에 안 한 될 자리예요. 정도로 주가가 네. 쌉니다. 네. 그래서 그들 종목 앞서 얘기했다시피 별로 도시가스라든가 어떤 관련 종목들이나 이들 종목이 안정적인 투자 대상이 좀 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중에서 한 종목을 골라야 된다면 LX 인터내셔널입니다. 상사로 골라 오셨습니다. 예. 이 종목은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뭐 한두 번 정도 언급해 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뭐 짧게 좀 말씀드릴 건데 일단 실적이 좋습니다. 4분기 때 영업이 2천억이 넘게 발표가 좀 됐고요. 2020년도 4분기 대비해서 무려 300%가 넘게 좀 증가가 좀 됐으니까 네. 예산은 이제 에너지라든가 팜 가격, 석탄 가격 상승에 영향을 받았던 거고 또 물리 부분 자체가 강세했다지 않습니까? 그렇죠. 페노션 실적 얘기했지만은 네. 여전히 여전히 물리 강세에 따라 가지고 올해 실적도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산 주행 자체가 현재 시장 자체가 변동성 국면이기 때문에 하방을 지지할 수 있는 부분 종목을 골라야 되는데 예사가 작년도 주당 2,300원을 배당을 했다는 거죠. 네. 예. 배당 수익이 무려 8.7%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8%가 넘어요? 네, 그렇죠. 야, 올해도 좋네요. 이 정도 할 것 같아요. 이 정도 한다는 전망이니까. 그래 주가가 이제 안 빠진다. 쉽게 안 빠져. 주가 자체도 실적표를 보시게 되게 되면, 작년도 2020년도 예상 영업이 1,598억인데 작년도 6,500억이거든요. 무려 4배 가까이 증가된 회사입니다. 엄청 올랐네요. PER이 3배밖에 안 되는 주식입니다. 네. 올해도 지금 2.8배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아하. 높은 배당 수익률을 감안한다 한다면 변동성 국면 쪽에서 이게 하방은. 좀 불안하신 분들은 이 종목이 투자 대상이 좀 되지 않겠는가. 매수 가격은 현재 가격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매도 가격은 일단은 짧게 32,000원, 손절 가격은 현재 60일과 22동 평균선이 지금 25,608원이거든요. 그 가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실적, 그리고 많은 배당, 그리고 저렴합니다. LX 인터내셔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토마토 투자 자문 박준현 운용력과 함께한 오늘장 모닝이었습니다.